너 이번에 수학 30점이야. 너 어떡할래? 선생님, 저는 수학이 재밌어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수학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죠? 수학은 재밌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재밌는 거야. 네가 수학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다? 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재미가 있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 말을 믿고 계실 텐데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잘하게 되면요, 재미있어진다. 이쪽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공부를 되게 잘했던 학생들의 과거를 살펴봐서 언제부터 공부를 제일 잘했냐 라고 물어보면요, 의외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던 경험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 한양대 의대를 붙고 저와 같이 카이스트에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너 왜 공부 언제부터 잘하게 됐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쪽지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이 이 반에서 한 명이라도 100점이 맞으면 그 반 전체에게 치킨을 사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치킨을 먹고 싶어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쪽지 시험에서 처음으로 100점을 맞은 거죠. 그래서 치킨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치킨은 그 학생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오, 잘했어, 뭐, 선생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그 느낌이 짜릿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잘했더니 그 성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일어나고,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쪽지 시험이 왔어요. 그때는 치킨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느낌을 갖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대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카이스트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누구나요, 해서 안 되면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근데 살이 마이너스 2kg가 빠졌어요. 2kg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가 재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니? 라고 했을 때 2kg가 쪘어요 라고 하면 서로 민망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다이어트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학생이 만약에 수학을 풀어요. 내가 이 공식도 모르겠고 연산도 모르겠고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틀려요. 그래서 막 30점 나오는 겁니다. 그 30점을 4번 받아요. 그럼 당연히 집에 가서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 너가 지금 수학을 잘 못하는 건 수학이 재밌지 않기 때문이야.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있어질 걸 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차라리 저는요, 학생한테 너 지금 재미없는 거 맞아. 그럼 3개월 동안 백지 개념을 외우면서 괴롭고 힘든 나날이 될 거야. 하지만 3개월 뒤에는 성적이 올라가서 집안에서 평온하고 좋은 라이프를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부를 하면서 그 힘든 것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수학 점수가 향상이 되면요, 집에 대우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돈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걸 유지하고 싶으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재밌다는 말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맨날 재밌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힘든 끝에 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나의 용돈이 달라지면 그 결과는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재밌다는 말이, 물론 굉장히 간혹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학문의 희열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과정은 무조건 고통스럽고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나고 나서 받게 되는 그 대우가 재밌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혹은 내가 왜 수학을 싫어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잘한다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과목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할 때요 되게 힘들고 재미없었거든요. 왜냐면 뻘쭘하고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야 막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유튜브가 재미가 생겼는지 아세요? 조회수가 늘어나고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 내가 만든 콘텐츠가 의미가 있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항상 재밌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재밌다기보다는 그 결과로 인해 돌아오는 혜택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수학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혹은 공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없어지는 흥미를 올리는 데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힘들 때 힘들더라도 돈을 걸던지 시간을 걸던지 성과를 걸고 이때 이렇게 잘하게 되면 그 뒤에 좀 재미있어질 거야 라고 설득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게 되지만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단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적성을 논의해 볼 일이지 그 단계에 올라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왈가왈부 평가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할 때 특히 공부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흥미라는 부분은 좀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성과가 오를 수 있을지, 단기간에 이 친구의 성적이 올라서 자기의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 흥미를 붙이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수학을 곧 잘하는데도 재미가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내가 능력이 있지만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점수는 괜찮지만 까고 나서 보면 찍어서 맞춘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수는 높지만 그 과목은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석으로 해서 깔끔하게 수학 실력이 올랐는데도 재미가 없다 라는 경우는 제가 10명 중에 1명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가 왜 수학에 관심이 없을까 라고 고민할 시간을 모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해서 수학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생산적인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선생님의 마음에서 칠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평소 갖고 있던 지론인 잘하게 되면 즐기게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꼭 한번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